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서해안 태안군 편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포구 몽산포예요. 달산포, 청포대해변까지 무려 13km가 넘게 이어진 광활한 백사장도 매력적이고 넓은 소나무 숲도 펼쳐져 있어서 캠퍼들에겐 아주 유명한 명소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수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10여 개의 점포가 전부로 규모는 아주 작은데요. 여긴 뭐가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모항항은 포장고객 비중이 높다고 했었죠? 이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긴 더합니다. 여기는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요. 주변 식당도 상차림은 안 받습니다. 즉 100% 포장 판매만 하는 시장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요 품목은 역시 각종 조개류예요. 그리고 몽산포항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렇게 모든 점포들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목들의 시세는 모든 집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느 집을 가더라도 별 차이가 없겠네요. 저는 이럴 때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사장님들 인상을 보고 제일 예쁜 사장님네로 가서 어쨌든 이렇게 집집마다 세트 구성도 있으니 이런 걸 이용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태안 쪽 수산시장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니 사실 품목과 시세가 거의 반박입니다. 그러니 이쪽 지역에서 이런 수산물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목적지나 숙소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굴들도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 올겨울에 굴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다는. 예전부터 태안은 굴도 맛있기로 유명했죠. 잠깐 서해안 굴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남해안 지역의 굴은 조수간만 차가 적어 거의 하루 종일 물에 잠겨서 자랍니다. 물속에서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하기에 성장이 빠르고 씨알도 굵습니다. 이 굴이란 놈은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을 먹고 살거든요. 즉 물속에 푹 잠겨 있어야 더 잘 먹고 잘 큽니다. 그런데 조석차가 큰 서해안 지역의 굴은 물 밖에 드러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남해산에 비해 성장 속도도 느리고 씨알도 더 자잘하겠죠?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남해굴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할 텐데요. 이 자잘한 서해굴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식단 관리로 데피니션을 성공했달까요? 알은 작지만 더 농축된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죠. 수분이 적어 식감이 더 탱글하고 특유의 풍미는 더 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굴을 먹는 이유 중엔 이 바다를 닮은 풍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되려 작은 서해산 굴을 더 선호하시는 매니아분들도 많다는 거. 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잡설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태안은 대표적인 굴산지 중 한 곳이었지만 요샌 생산량도 줄고 가격도 많이 올라 산지에서도 남해산이 많이 유통됩니다. 그래서 굴축제로 유명한 인근 천북굴 단지에서도 요즘은 다 여수나 통영산 굴을 쓰는 실정이에요. 그럼 판매되는 품목들을 조금 둘러볼게요. 메인인 조개들이 수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꼬물꼬물거리고 있는 저건 씹을수록 달큰한 맛과 꼬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해산물 개불입니다. 꼭 순대같이 큰데 생김새가 정말 거시기 하죠. 해서 실제로 영어 이름이 무려 페니스 피쉬입니다. 굳이 직역해드리자면 해삼, 멍게 등 안주용 해물류 중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돌멍게도 있네요. 해녀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따기 때문에 멍게 중 가장 비싸죠. 물론 이건 이 지역에서 잡힌 게 아닙니다. 큼직한 가리비도 있고요. 쫀득한 식감과 단맛이 매력이죠. 참고로 시중의 가리비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 양식입니다. 홍가리비도 있는데 가리비 옆에 있으니 확실히 작네요. 작아도 맛이 좋고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이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최고의 매력이고요. 키조개도 지금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방식으로 먹지만 제철 신선한 키조개는 관자를 얇게 썰어 회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요 대맛은 몇 년 전부터 부쩍 많이 보이네요. 비싸고 맛있는 고급 조개죠. 이곳 태안 일대가 대표적인 산지예요. 대나무를 닮은 생김새 때문에 여기선 죽합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맛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수율도 더 좋아요. 뻘밭에 사는 조개니 몸통을 갈라 내장을 제거하면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이야 뭐 최고죠. 단물이 찍찍 나오는 맛돌입니다. 또 지금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와, 이 집은 쭈꾸미가 수조에 한가득입니다. 사장님이 오늘 막 잡아온 녀석들이라네요. 어째 벌써 사이즈가 꽤나 실해졌습니다. 와, 조만간 저도 쭈꾸미 먹으러 다녀와야겠어요. 이 수조에 있는 건 낙지고요. 작은 문어만큼이나 큰 놈들입니다. 아니 근데 얘는 무슨 다리 굵기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건 탕탕이로 드시면 낙지가 아니라 여러분 턱관절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익혀 드세요. 서해안에서도 성게가 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식용 성게가 납니다. 이런 말똥 성게도 있고 북부 지역에서 잡히는 조각관 성게도 있고요. 또 여기선 이걸 날로도 먹지만 삶아 먹기도 하죠. 익히면 향이 더 진해지는데 이것도 별미예요. 근데 그래도 전 신선한 날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정말 따뜻하네요. 벌써 겨울도 끝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시는 횟감이 점점 줄어드는 건 슬프네요. 이 감성돔도 그렇고 겨울 대표 횟감들과 이젠 당분간 헤어져야 한다는. 그래도 또 계절 따라 마시는 제철 수산물들이 많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몽산포항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몽산포에서 시내로 나와 이번엔 동부시장을 구경하러 왔어요. 이어서 이번엔 태안 동부시장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문을 연 집이 없네요. 태안 동부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빼기. 대신 바로 옆에 서부시장을 좀 둘러볼게요. 이쪽은 입구부터 어머님들이 좌판을 펼치고 계십니다. 물건들도 아주 소박해요. 텃밭에서 키워오신 야채나 직접 키우신 나물.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긴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장이 아닙니다. 태안 주민들이 먹거리를 장만하고 필요한 걸 사러 나오는 로컬 시장이에요. 이런 현지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이 동네에서 뭐가 많이 나고 뭘 많이 먹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 문화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달까요? 그래서 관광지 수산시장도 좋지만 이런 재래시장은 또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와, 여긴 민물새우가 보이네요. 아직 살아서 툭툭 튑니다. 민물매운탕 부재료로 많이 쓰지만 이것만 듬뿍 넣고 새우탕을 끓여도 맛있죠. 전분과 튀김가루 입혀 튀겨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야말로 리얼 새우깡이에요. 그리고 요거 몸통의 줄무늬가 특징인 줄새우네요. 붕장어도 태안에서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탕이나 구이로도 먹지만 고추장 양념에 두루치기처럼 볶아 먹기도 합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아, 잠깐 호떡 하나만 먹고 가겠습니다. 간만에 등장이죠? 호떡이 보이면요 제가 늘 하나씩 먹고 갑니다. 근데 호떡집 없는 시장은 저도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쪼록 호떡 테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니 혹시 하고 구글에 호떡 선생을 쳐보니까 제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제철이 막바지이니 부지런히들 드세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그맣게 어물전이 펼쳐집니다. 주로 아귀, 갈치, 고등어 등 창거리용 생선들이 많아요. 어항기인 겨울에는 거의 냉동 수산물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아무래도 이쪽도 품목이 풍성해지죠. 이는 서해안 지역 시장들의 특징인데요. 봄, 가을에 맛있는 게 많이 나거든요. 갑각류만 해도 그렇죠. 꽃게는 물론이고 단단한 박하지, 능갱이라고 불리는 반게, 그리고 갯가재, 뻥설계란 재밌는 별명을 가진 쏙까지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게다가 쭈꾸미와 낙지, 갑오징어에 활, 간재미 등등 군침 도는 제철 수산물들이 시장을 가득 채우죠. 지금은 시장에 딱히 볼 것이 없으니 일부러 찾아가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봄에 많이 놀러오세요. 선어류 외에 횟집들도 몇 집 있는데 여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태안의 다른 시장들과 별다를 게 없어서 딱히 더 소개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출출해져서 뭘 좀 먹어야 할 텐데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눈에 들어온 건 아까 신나게 떠들어댔던 굴입니다. 올겨울에 굴 한 번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고 오늘은 고깃집에서 먹을 겁니다. 네, 고깃집인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굴삼겹이란 메뉴가 있거든요. 두툼한 생삼겹이 나오고 이렇게 굴무침이 함께 나옵니다. 삼겹살 200g에 굴까지 포함해 18,000원이면 나쁘지 않죠. 굴무침은 신선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굴무침을 삼겹살 불판 위에 올려서 구워주십니다. 돼지기름에 구워 먹는 굴무침이라니 상당히 이색적이죠. 신김치와 파무침 굽는 거야 뭐 국룰이고요. 칼칼한 된장찌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이모 사랑해요. 상차림입니다. 이제 다 나왔으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역시 생선 구경하다 말고 먹는 고기는 맛있어요. 두툼한 삼겹살도 원육이 괜찮습니다. 굴은 너무 바짝 익으면 쪼그라드니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삼겹살, 굴, 김치, 파 다 때려 넣고 큼직하게 한 쌈 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한 굴의 맛과 향이 묻히지 않으면서도 생각 이상으로 잘 어우러져요. 굴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는 드실 것 같네요. 꽤나 재밌는 조합이니 집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기본으로 나온다지만 요 된장찌개도 아주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태안 시리즈가 드디어 끝났네요. 사실 이번엔 너무 물건들이 없어서 시장이나 품목 소개보단 좀 TMI 잡설로 빠진 감이 있죠.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다니 정말 사랑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